고아 출신이 우리 며느리라고? 절대 안 돼. 대한민국 10대 병원 중 하나인 서울중앙병원. 그 설립자이자 은퇴 원장인 한도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통장 잔고 50만 원. 가족도 없는 보육원 출신.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겨우 의대를 졸업한 레지던트. 아들이 2년 동안 사귄 여자의 신상조사 결과였죠. 돈을 노리는 거야. 우리 병원을 보고 신분 상승하려는 게 분명해. 하지만 낡은 패딩을 입고 가짜 환자가 되어 병원에 잠입한 그날, 그는 자신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이 계신 곳에 행복이 찾아오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어느 저녁 식탁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위기를 넘겼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두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아들 서진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34살, 내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후계자인 아들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내 앞에 섰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입술을 다리는 모습이 보였고 회장 도윤은 그 순간 이미 예감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올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고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병원을 경영하며 수많은 협상과 계약을 성사시켜온 도윤이었지만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그렇게 뜸을 들이냐, 말해보거라.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서진의 눈빛을 보니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 도윤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렸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고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래, 아들도 이제 34살이니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서진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결심이 서려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회장 도윤은 이미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며느리감이 아닐 거라는 것을, 내가 바라던 명문가의 딸이 아닐 거라는 것을. 그래서 더욱 불안했고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누군데?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질문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밀어냈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윤아라고 합니다. 우리 병원 레지던트예요. 도윤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활짝 웃고 있었어요. 레지던트?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2년째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진이 심호흡을 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째깍.
도윤이 사진을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력서는 봤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알겠구나.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것도?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서진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서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중요하지. 도윤이 찌개 뚜껑을 닫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듯 숟가락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밥그릇은 반도 비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병원이 어떤 곳인지 알잖니? 3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있어. 서울 5대 병원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의료계에서 우리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지 않나?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기준이 아니라 현실이야. 동료 원장들을 봐라. 다들 어떤 집안끼리 결혼하는지, 명문가끼리 연결되는지, 그게 현실이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가 아냐? 날카로운 반박이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면 가족도 없겠지. 친인척도 없고 배경이 없어. 연줄도 없고 그런 사람이 우리 병원 후계자의 아내가 된다고? 유나는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환자들이 좋아하고 동료들도 인정해요. 성실하고 착하고 그건 레지던트로서의 평가지. 도윤이 말을 잘랐습니다. 며느리로서는 다르다. 완전히 다른 문제야. 그 말이 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학벌은? 어디 대학 나왔나?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국립대 의대 나왔어요. 의대에서 알아주는 대학교예요, 아버지.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장학금 받아가며 다녔다고요. 장학금? 도윤이 코웃음을 치며 되물었습니다. 돈이 없었다는 얘기지. 가난했다는 얘기고.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가난한 게 죄입니까? 서진이 주먹을 쥐고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죄는 아니지.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될 수는 없어. 절대로. 왜입니까?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 도윤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집안이 없어. 돈도 없고 연줄도 없지. 병원 명성에 도움이 안 돼. 이유가 더 필요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어요. 제 인생입니다. 제가 선택합니다. 마음대로 해라.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허락은 없다. 절대로. 그리고 도윤은 거실을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서진은 식탁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사진 속 유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도윤은 병원 설립자이자 은퇴 원장이었습니다. 재벌가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승승장구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서재 한쪽 벽면에는 흰 가운이 걸려 있었어요. 일주일 전 아들 서진이 결혼하겠다며 사진 한 장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보육원 출신의 레지던트 정윤아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들뜬 목소리로 그녀를 소개했지만 도윤의 귓가에는 다른 단어들만 맴돌았어요. 보육원 출신, 공백 많은 이력서, 장학금으로 겨우 의대를 졸업한 경력. 표정을 굳히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턱에 힘이 들어가는 걸 숨길 수 없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때렸어요. 평생 쌓아온 병원의 명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대형 병원 설립자의 며느리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료 원장들의 시선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는 베개를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편견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이라고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아들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옷장에서 낡은 패딩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로 걷는 연습을 거울 앞에서 했어요. 손을 일부러 떨리게 하고 반응 속도를 늦추는 신용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난한 노인 환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죠. 도윤은 낡은 옷을 입고 누추한 모습으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7층 내시경 대기실은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불안한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김두식이라는 가명으로 접수를 마치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낡은 운동화 끈을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도윤의 낡고 추레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훑고 지나갔어요. VIP 전담 간호사는 재빠른 걸음으로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접수 데스크 직원은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더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세상은 가난해 보이는 노인에게 늘 조금 느리고 조금 무심했습니다. 도윤은 그 차가움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30년 전 자신이 처음 의사 가운을 입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환자의 옷차림보다 얼굴 표정을 먼저 봤었죠. 언제부터 자신도 이런 시선으로 사람을 구분하게 됐을까요? 가슴이 답답하게 조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어요. 김두식 어르신 계신가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눈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져 있었어요. 도윤이 천천히 손을 들자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정윤아였어요.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보다 훨씬 더 생기가 넘쳤어요. 윤아는 먼저 의자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도윤이 앉기 편하도록 손잡이를 돌려서 높낮이를 맞춰줬어요. 청진기를 꺼내 손으로 잠시 비볐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으면 놀랄까봐 미리 데우는 거였어요. 그러고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자신의 손을 닦았습니다. 물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도윤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어요. 어르신 손이 차가우시네요. 제 손으로 좀 녹여드릴게요. 뜨끈한 온기가 손등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배려하는 손길이었죠. 윤아는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면서도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천천히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늦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주사를 놓을 차례가 됐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손을 떨었어요. 바늘이 무섭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아가 그의 다른 손을 꼭 잡았어요. 어르신 손 꼭 잡으세요. 이건 아픈 주사가 아니에요. 제가 안 아프게 잘 놔드릴게요.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도윤은 순간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연기하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따뜻함 앞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비루하게 느껴졌죠. 바늘이 팔에 들어갔지만 아픔보다 손의 온기가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치가 끝났습니다. 유나는 서둘러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진단서를 꺼내더니 글자 크기가 작다며 다시 인쇄하러 갔습니다. 큰 글씨로 출력된 안내서를 들고 돌아왔어요. 약 봉투에는 그림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 해 그림 옆에는 노란 알약 표시를 해두었고 저녁달 그림 옆에는 하얀 알약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어르신 글씨 읽기 불편하실까봐 그림으로 표시해뒀어요. 아침에는 노란 약 드시고 저녁에는 하얀 약 드세요. 식후 30분이 지나서 드셔야 해요. 설명하는 목소리가 아이에게 말하듯 천천히 또박또박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시가 아니라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를 대해온 사람으로서 알 수 있었죠. 이건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배려였어요. 복도 저편에서 부원장 민준이 지나갔습니다.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그가 유나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낮은 목소리로 핀잔을 던졌습니다. 정유나 씨? 그렇게 시간 쓰면 VIP 동선 꼬인다? 어디 노숙자 같은 환자를 받고 있어. 유나에게만 속삭이듯 작게 말했지만 도윤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부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한테 진료받으시는 환자는 모두 VIP 환자입니다. 짧고 분명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쳤어요. 심장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첫 개원할 때 직원들에게 했던 다짐이었습니다. 환자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은 생명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언제부터 그 말을 잊고 살았을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도윤은 유리 벽면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낡은 패딩 속에 갇힌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자존심과 편견으로 가득 찬 설립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흔들림이 일시적인 감상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 번의 친절은 누구나 베풀 수 있으니까요. 진짜 사람의 됨됨이는 반복되는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걸어 나오며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이라고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곳에 와서 지켜볼 거라고 마음먹었어요. 정유나라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느낀 따뜻함이 거짓일 리 없다는 걸요. 겨울 햇살이 낡은 패딩 어깨를 비쳤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도윤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시험 받는 건 유나가 아니라 자신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가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드러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등에는 아직도 유나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윤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위에 먼지가 쌓인 사진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오래전 꺼내보지 않았던 그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첫 개원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좁은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우던 젊은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웃고 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끝이 떨렸어요. 비 오는 날 젖은 우비를 벗겨주던 간호사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새벽 응급실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던 동료들의 얼굴도 있었어요. 그때는 환자의 옷차림이나
출신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것만 생각했었죠.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병원이 커질수록 숫자와 평판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채워갔습니다. 체면과 효율이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었어요. 정확한 판단은 쉬웠습니다.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따뜻함은 비용이 들었어요. 시간도 마음도 에너지도 필요했죠.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유나를 소개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자 다른 말들은 들리지 않았어요. 공백 많은 이력서,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겨우 졸업한 학력, 표면의 글자들만 보고 사람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됐고 판단이 빨라졌죠. 하지만 편한 만큼 빈칸이 생겼습니다. 그 빈칸을 메우지 않은 채 내린 판단은 늘 누군가를 다치게 했어요. 도윤은 그 사실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비였어요. 물방울이 유리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던 물줄기들이 어느 순간 하나로 합쳐졌어요. 굵어진 물줄기는 더 빠르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물줄기는 금세 말라버렸지만 어떤 선은 끝까지 남아 흔적을 만들었어요. 낮에 봤던 유나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환자의 팔을 닦던 그 손은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워지지 않을 선을 그리고 있었죠. 도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그 길을 막아온 건 아니었을까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따뜻함을 가로막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서재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빗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오래전 첫 환자를 살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교통사고 환자였어요. 가난한 노동자였지만 그는 밤새 수술실을 지켰습니다. 환자가 깨어났을 때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언제부터 그 떨림을 잃어버린 걸까요? 돈과 명예와 체면이 쌓일수록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뜨거웠던 열정이 미지근해졌고 결국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오늘 유나를 보며 그 차가움이 부끄러워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환자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개원식 날 직원들 앞에서 했던 선언이었습니다. 그 말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다짐은 색이 바래갔어요. 이제는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희미해졌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환자는 모두 VIP입니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했던 그 말을 유나가 지금 실천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시렸습니다. 부끄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늘의 따뜻함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의 친절은 누구나 베풀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또다시 낡은 패딩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처방전을 준비했어요. 일부러 글씨를 흐리게 적었습니다. 약 이름도 삐뚤삐뚤하게 써서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병원 1층 약국 앞 키오스크는 복잡했습니다. 터치스크린에 빼곡하게 적힌 메뉴들이 어지러웠어요. 젊은 사람들도 헷갈려하는 시스템이었죠. 도윤은 일부러 화면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손을 떨리게 하며 버튼을 찾는 척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지나갔습니다.
빨리 비키라는 눈빛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내 스피커가 무심하게 다음 번호를 불렀습니다. 기계적인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죠. 도윤은 계속 키오스크 앞에서 헤맸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에 닿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했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도 났습니다. 세상은 느린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했어요. 그때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유나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숨이 찬 듯 어깨가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유나는 도윤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르신, 제가 천천히 옆에서 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재촉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유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설정 화면을 열더니 글씨 크기를 최대로 키웠어요. 그러고는 도윤에게 보여주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약 이름이 여기 적혀 있죠. 이 약은 아침에 한 알 드시고 이 약은 저녁에 한 알 드세요. 식후 30분 지나서 드셔야 해요. 설명이 끝나자 유나는 알람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30분에 첫 번째 알람을 맞춰줬어요. 저녁 6시 30분에 두 번째 알람도 설정했습니다. 알람 이름에는 약 이름과 복용량까지 적어놨어요. 어르신 혼자 사시죠? 갑자기 몸이 아프시거나 힘드시면 이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유나는 휴대폰 홈 화면에 큰 아이콘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응급전화 바로 연결 버튼이었어요. 한 번만 누르면 119로 연결되는 기능이었죠. 작은 배려였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사람은 위기 때 기억보다 버튼을 먼저 누릅니다. 패닉 상태에서는 전화번호를 떠올리기 힘들어요. 유나는 그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죠.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떨림이었어요. 가슴속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유나는 그런 도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열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명함을 꺼냈어요. 뒷면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서 건넸습니다. 많이 아프시거나 힘드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제가 당직일 때는 바로 달려갈게요. 명함을 받아든 도윤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느라 온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도윤의 등을 토닥였어요. 천천히 가세요. 또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으로 식사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잘 챙겨 드셔야 건강도 돌아올 거예요. 어르신, 유나는 낡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얼마 없는 생활비였지만 힘들어 보이는 도윤의 모습을 보며 선의를 베푼 것이었어요. 비 와서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유나가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이 펄럭였어요. 도윤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낮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재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가 귓가를 적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달래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옳은 줄 알았던 것들이 혹시 오래된 먼지는 아니었을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기억과 지금의 현실이 포개졌습니다.
젊은 의사였던 자신과 늙은 설립자가 된 자신이 겹쳐 보였어요. 돈 많고 힘 있는 지금의 모습이 정답인 줄 알며 살았지만 젊을 때에 뭔가를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도윤은 세 번째 시험을 마음속에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원칙을 건 시험이 될 거였어요. 진짜 위기 상황에서 유나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편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나니까요. 압박이 있을 때 본성이 나오는 법이었죠.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빗소리 속에서 도윤은 이상하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유나가 도윤의 핸드폰에 설치해준 비상 버튼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의 손길이 남긴 온기가 아직 가슴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아주 맑은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병원 로비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리문 밖에 검은색 세단 세 대가 정확하게 일렬로 멈춰 섰어요. 차문이 동시에 열리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들이 먼저 주변을 살폈어요. 병원 직원들의 움직임이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부원장 민준이 로비 끝까지 뛰어나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부원장 민준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VIP 대기업 회장이 당일 수술 상담을 위해 방문한다는 소식이 새벽부터 병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한 방향으로 쏠렸어요. 간호사들이 복도를 재정리했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이미 깨끗한 바닥을 다시 닦았어요. 접수 데스크 직원들은 서류를 재배치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빠른 속도였어요. 병원 전체가 한 사람을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아과 처치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항상 손이 부족한 소아과 진료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어머니들로 정신없이 바쁜 모습이었어요.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원장 민준이 처치실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왔어요. 숨이 가빠서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윤아 씨? 쓸데없이 소아과에서 오지랖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VIP 병실 일이나 도우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소아과와 유나를 모두 무시하는 듯한 명령조였어요. 유나는 작은 어린이 환자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차분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 환자 처치가 먼저입니다. 약 반응이 안정될 때까지 10분은 더 봐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의 단호한 대답에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민준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유나에게 쏘아댔습니다. 지금 VIP 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기업 회장이 갑자기 방문했다고요. 10분이면 1억이 왔다 갔다 해요.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정윤아 씨. 정신 차리세요. 유나의 눈썹이 움찔하며 한 번 움직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게 보였어요. 천천히 마스크를 고쳐 쓰더니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어도 의사는 눈앞에 있는 환자를 봐야죠. 어떻게 지금 환자를 두고 돈으로 움직이나요? 문 밖 복도에 회장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은 채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VIP 회장이 온다는 소식은 회장 도윤이 준비했던 테스트의 일부였던 거예요. 일부러 친한 대기업 회장에게
급하게 병원을 방문해달라 부탁했죠. 유나의 목소리가 귀에 꽂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나가 민준에게 뱉은 그 말도 30년 전 자신이 원장에게 항의하며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닮은 것이 때로는 더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은 그 말을 잊고 살았을까요? 민경이 처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 곳곳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VIP 동선에서 작은 혼선이 생겼어요. 예약 시간이 겹쳤고 대기실이 부족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몰렸어요. 부원장 민주는 분노의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쉬운 목표는 언제나 아랫사람이었어요. 회의실 한가운데 유나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었습니다. 민준이 유나 앞 책상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가 회의실 안을 울렸습니다. 정윤아 씨? 지금 VIP 응대에 문제 생긴 거 보이시죠? 오늘 일에 대한 손해와 책임은 정윤아 씨에게 있다고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네 이름만 올라갈 줄 알아. 유나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감정을 참는 듯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환자 우선 원칙을 따랐습니다. VIP 전담 의사들은 따로 배치되어 있고 아무런 문제 없는 대응이었습니다. 제 담당 환자를 응대했을 뿐입니다. 근무 기록이 저를 증명해 줄 겁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계약직 인턴 레지던트 주제에 병원 원칙을 따지는 모습이 그를 더욱 자극했어요. 민준의 입가에는 차갑고 음흉한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요. 잘난 인턴 계약직 정윤아 씨? 그 근무 기록이 정윤아 씨가 조작한 거라면요? 위협이었습니다. 유나가 근무 기록을 조작했다고 몰아가려는 노골적인 암시였어요. 진실은 언제든 조작될 수 있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눈빛만으로 자신의 결의를 보여줬어요. 회의실 밖 복도에서 도윤이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를 반복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시험은 이제 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척추가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환자들이 누운 병상 옆에서 링거 속 방울을 세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규칙적으로 떨어졌어요. 휠체어 브레이크를 점검하고 침대 난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도윤은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유리창을 물들였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책임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관찰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조명이 하나씩 켜졌어요. 유나가 처치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온몸에 무겁게 배어 있었어요.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의 이름이 오갔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도 섞여 있었어요. 과잉 친절이라는 비아냥도 들렸습니다. 출세욕이 강하다는 말도 나왔어요. 목소리들은 날카로웠습니다.
유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어요. 하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도윤이 그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어요. 유나는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원 로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청소부가 바닥을 닦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은 정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윤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흘러갔어요.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가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어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도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결심이었어요. 내일은 달라져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시험의 시간은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행동할 때가 온 겁니다.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거실 조명을 켜자 오래된 가구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비서실 직통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명함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숫자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렸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단호했습니다. 병원 부원장 민준에 대해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병원 건물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유나는 환자를 돌보고 있을 거였어요. 혼자서 싸우고 있을 겁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가 되자 병원 내부 메신저에 공지가 떴습니다. 어제자 VIP 응대 장애권 레지던트 정유나 경위서 제출이라는 문구가 화면을 채웠어요. 병원 통로 끝 라운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인의 속삭임이 유나의 등을 스쳐 지나갔어요. 괜히 튀니까 저렇게 찍히는 거지. 고아 출신이잖아. 우리랑 출신이 달라. 유나에게는 익숙한 모욕이었습니다. 칼날보다 무뎠지만 그래서 더 깊게 베었어요. 날카로운 통증은 순간적이지만 무딘 상처는 오래갔습니다. 유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이 발목을 스쳤어요. 유나는 부원장 민준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문턱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노크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부원장 민준이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유나에게 서류를 던지듯 내밀었어요. 책상 위로 종이가 미끄러지듯 밀려왔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사인하세요. 경고장 수령 확인입니다. 인턴 결과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이 갈 겁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서류 속 글자들이 유나의 눈에 박혔어요. 규정 위반, 지시 불이행, 업무 방해.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유나는 종이를 읽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아동병동에서 잠 못 이루던 아이의 엄마가 손을 붙잡고 하던 말이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우리 애를 사람으로 봐줘서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했던 말이었어요. 그 따뜻함이 지금 유나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인 안 하시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자 우선 원칙을 따랐을 뿐입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듯 올라갔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정유나 레지던트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좋아요. 그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죠. 거기서 누가 옳은지 가려보자고요. 정윤아 씨는 지금 저 부원장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모르시는 것 같군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등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빈 계단참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대신 구석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등을 기댔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냈지만 계속 흘러나왔어요. 어깨가 조그맣게 들썩였습니다. 숨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무너지는 순간은 늘 조용했습니다. 소리 없이 무너졌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느린 발걸음이었어요. 유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고개를 들자 어젯밤 돌봐주었던 어린 환자의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어머니, 아이는 어때요? 돌보기 힘드시면 언제든지 저 불러주세요. 유나는 목끝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어린 환자의 어머니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곤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가 많이 안정을 찾았다고 진심으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연신 중얼거리셨습니다. 어린 환자 어머니의 표정은 감사함과 응원의 눈빛이 섞여 있었어요. 유나는 그 표정 앞에서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눈두덩의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괜찮아요. 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환자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계단을 디디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유나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던 물기가 말라갔어요. 유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섰어요. 손바닥으로 무릎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손바닥에 어린 환자 어머니의 따뜻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무너졌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믿는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말라가고 결심의 소금기만 남았어요. 유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단단했어요. 그 시각 민준의 사무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민준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사건 보고서 양식이 떠 있었습니다.
환자 폭언 사건이라는 제목이 적혔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레지던트 정윤아가 환자 김두식에게 폭행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조작된 문장들이었어요. 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한 고리는 가장 먼저 끊긴다. 그의 오래된 공식이었습니다. 권력으로 올라온 사람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아랫사람을 먼저 자르는 게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문서가 저장됐어요. 민주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도윤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의 모습이 보였어요. 컴퓨터 화면에 비친 글자들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유나의 손이 멈칫했어요. 로커 문을 열려다 멈춰섰습니다. 손바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 수없이 환자를 만졌던 손이었습니다. 주사를 놓고 링거를 확인하고 차트를 적었던 손이었어요. 이 손이 잘못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한 일을 믿는다.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단단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물함을 열고 가방을 꺼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유나의 뒷모습을 도윤이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축 처진 어깨였지만 허리는 굽지 않았습니다. 고개는 숙여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도윤의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더 상처받고 힘들어하기 전에 얼른 이 시험을 끝내버려야 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잡았던 징계위원회 회의를 내일로 앞당겨주세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도 준비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비서가 잠시 멈칫했어요. 회장님, 직접 나서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병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유리창에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밤 교대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와 약품 냄새가 섞여 복도를 떠돌았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 긴급 전체 공지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바로 부원장 민준과 인턴 정윤아의 징계위원회 호출이었습니다. 바로 내일 오전 9시로 잡혔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급하게 징계위원회가 잡히는 건 정말 큰일이 났다는 뜻이었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며 유나를 쳐다봤어요. 그렇게 나대다가 결국 잘리는구나. 고아 출신 주제의 부원장한테 대들 때부터 알아봤어. 유나는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진실이 승리할지 권력이 이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믿었어요. 환자를 먼저 생각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확신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내일의 장면들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어요. 회의실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담담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잘못한 게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짧은 잠이었지만 깊었어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금세 밝았습니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빛이 얼굴을 비쳤어요. 유나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어요. 일어나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아직 한산했어요. 청소부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어요. 힘없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유나는 담담한 듯 걸었지만 속으로는 작은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9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침 9시가 되기 5분 전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실 앞 복도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이 구역을 피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복도를 따라 흘렀습니다. 유나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징계위원회라는 말만으로도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윤 팀장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유나를 불렀습니다. 들어오라는 신호였어요. 유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윤 팀장이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손길이었어요. 징계위원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 앞에 5명의 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들이었어요. 민준 부원장이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어요. 정유나 레지던트 들어오십시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차갑고 공식적인 목소리였어요. 유나가 지정된 자리에 섰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이었어요. 징계 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안경 너머로 유나를 바라봤어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나 레지던트의 업무태만 기록입니다. VIP 환자 동선을 방해했고 지시 불이행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준비된 발표였어요. 민주는 계속해서 서류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환자 폭행 사건입니다. 폭행이라는 단어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두식 환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여기 진술서가 있습니다. 민준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익명의 증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동료 의료진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와 병원 규정 위반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말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유나를 짓누르는 돌멩이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심각한 표정들이었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질문이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한 어조였습니다. 유나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곧게 편 어깨와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원들이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설립자님, 다급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도 황급히 인사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두식 어르신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정유나 씨, 민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유나에게 달려왔어요. 손으로 유나의 머리를 눌렀습니다. 저희 병원 설립자 한도윤 회장님이십니다. 어르신이 뭡니까? 인사드려요. 강제로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유나는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도윤이 천천히 위원장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테이블 위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넘겨봤어요. 근데 이 자료 정말입니까? 부원장님?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민준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심각한데요. 김두식 환자를 폭행했다고요? 도윤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때다 싶었습니다. 네, 회장님. 폭행과 폭언은 물론이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신이 난 듯했어요. 말이 빠르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 업무 태만이 심각했습니다. 업무 불이행도 여러 번 있었고요. 동료들과의 협업도 거부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불친절했다는 제보가 많았습니다.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말했습니다. 유나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떠들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민주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보안팀장. 도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며 보안팀장이 들어왔어요. 큰 모니터를 끌고 왔습니다. 테이블 옆에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가 보였어요. CCTV 화면이었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김두식이었어요. 아니, 김두식으로 변장한 도윤이었습니다. 유나가 노인을 부축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치실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나가 정맥 주사를 놓고 있었어요.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김두식 환자는 바로 저 한도윤입니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유나 씨가 저를 언제 폭행했다는 거죠? 부원장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는 입을 벙긋거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김두식 환자분이 회장님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아니, 동명이인이 있었나 봅니다.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받은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킨 듯합니다.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도윤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몇 번 클릭했어요. 화면에 시스템 접속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부원장님 아이디로 환자 기록이 수정됐네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환자 우선 조치를 업무 태만으로 바꿨습니다. 시간도 조작했고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화면을 돌려 위원들에게 보여줬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계 장부였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VIP 환자 진료비 중 일부가 현금으로 처리됐네요. 그런데 병원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차액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3년간 약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로 간 겁니까?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도윤이 계속 파일을 열었습니다. 의료기기 구매 내역이었어요. 실제로 들어온 장비와 구매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차익을 챙긴 흔적이 보입니다. 증거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가 명확했어요.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주저앉았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직 처분은 물론이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깔렸습니다. 병원 업계에 다시는 발을 못 들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횡령과 문서 위조죠. 도윤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충격받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조용히 사표를 내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든지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사사표 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도윤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돌아왔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유나 레지던트,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한 게 맞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징계는 전면 취소입니다. 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가 흐느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그렇게 권력의 끝은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유나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위원들을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정오에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유나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진실이 이긴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병원 대강당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긴급 전체 회의 소집이라는 공지가 아침 일찍 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복도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예감만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부원장이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사표를 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누군가는 횡령이라는 말을 흘렸습니다.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앞자리를 채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뒤를 이었어요. 행정직원들도 모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유나는 중간쯤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제 일이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징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무슨 발표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단상 위에 마이크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단상에 오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측면 문이 열렸습니다.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상이 아니라 청중석 세 번째 줄로 향했어요. 평범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알아봤어요. 설립자 한도윤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병원의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했어요. 도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무선 마이크를 건넸어요. 그는 마이크를 받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겁습니다. 첫 문장이 공기를 가라앉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병원은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천천히 시선을 움직이며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어요. 환자입니다. 오직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의사의 것도 설립자의 것도 아닙니다. 말이 이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습니다. 강당 안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효율을 말하며 사람을 잊었어요. 평판을 지킨다며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후회가 배어 있었어요. 자책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비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단상 위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공문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화면에 회의록이 나타났습니다. 민준 부원장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지였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예상했던 사람도 있었고 놀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환자 기록 조작과 허위 보고서 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병원 자금 횡령 3년간 2억 원 그리고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도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숫자들과 기록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부원장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충격이었어요.
형사 고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강당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형사 고발이라는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VIP 환자 우선 원칙을 전면 폐지합니다. 두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당이 술렁였어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응급도와 중증도에 따른 환자 중심 동선으로 전면 재편합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을 우선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시스템 도표가 나타났어요. 체계적으로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직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합니다. 제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세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환자 경험 간담회를 열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화면에 일정표가 떴어요. 이미 첫 회의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설립자로서 제가 직접 참여하겠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경청을 위해서입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도윤이 잠시 멈췄습니다.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나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레지던트 정유나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나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주변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유나는 움찔했습니다. 그동안 유나 씨에게 억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도 있었고 부당한 대우도 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정유나 레지던트만큼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강당 한쪽에서 한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유나 선생님만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옆 동료가 맞장구 쳤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병원 방문해서 유나 선생님께 치료받았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속삭임들이 모였어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징계를 전면 취소하고 인사 기록에서 삭제합니다. 병원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도윤이 선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먼저 손뼉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번졌어요.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다른 직원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의사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앞으로 이 병원은 변화할 것입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도윤의 선언이었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자리를 떴어요. 표정들이 밝았습니다. 유나 주변으로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유나 씨 축하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유나는 모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강당을 나오는데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정유나 선생님 설립자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7시에 병원 앞 레스토랑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유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저를요? 비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병원 앞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유나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내를 받아 프라이빗 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 씨? 유나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앉으세요, 유나 씨. 소개가 늦었네요. 유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서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실은 서진이가 제 아들입니다. 순간 유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서진이 설립자의 아들이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나 씨 미안해요. 말하지 못했어요. 도윤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두식으로 변장했던 일을요. 유나를 시험했던 과정을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죄송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돈과 명예에 파묻혀 살다 보니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한 마음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잊고 있었어요. 유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유나 씨 덕분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의사가 되려고 했는지를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진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유나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왜 아버지 이야기를 못했는지요. 서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도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젊은 시절 에피소드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유나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를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버지 결혼 반대한다는 말씀은 서진이 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막으려는 듯 했어요. 도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언제로 할 건가? 반전 대사였습니다. 서진과 유나가 동시에 눈이 커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유쾌한 웃음이었어요. 방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유나 씨를 보니까 말이죠. 우리 아들 서진이가 많이 분발해야 되겠더라고요. 농담이었습니다. 도윤이 하 웃었어요. 서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유나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서진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예전의 아버지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도윤의 눈가도 붉어졌어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을 뿐이야. 따뜻한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이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가 서류 봉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유나 씨에게 드릴 게 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유나가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열어보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건 병원 지분? 유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서류에는 병원 지분 10% 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지분 10%요? 너무 큰 돈인데요. 유나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유나 씨의 환자에 대한 진정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유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병원이 진짜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신 같은 의사가 경영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병원이 될 수 있어요. 설득이었습니다. 유나가 다음 서류를 봤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이건 유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설명했어요. 민준 전 부원장이 병원 자금으로 구입했던 아파트입니다. 압류 후 병원 소유가 되었어요. 신혼집으로 쓰세요. 너무 큰 선물이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서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서진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유나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진이 유나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연결되었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평생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유나가 다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약속이었어요. 도윤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도 가족에게도요. 진실이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통한 순간이었어요. 선한 사람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에 출근한 유나는 평소와 같이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복도를 걷는데 복도 끝에서 회장 도윤이 보였습니다. 봉사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었어요.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병원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으로요. 모든 것은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한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을 완성시켰어요. 마음이라는 성은 이렇게 쌓입니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거예요. 진심과 용기로 만들어지는 성입니다.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은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를 돌보며 행복을 나누면서요.